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보다 15년 전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사단이 창설 69년을 맞았습니다. 36사단은 태권도 시범과 우리나라 육군의 첨단 장비를 시연하는 등 부대 창설 69주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부정 도전 청구를 막기 위해 집중조사를 벌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가 10년 전보다 1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히가시카와초, 인구 8,6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로 국도와 철도, 상수도가 없는 산무 마을로 불립니다. 40년 전 소멸 위기에 놓였던 이 마을은 최근 인구가 꾸준히 늘고 관광객과 기업들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양한 정책 가운데 특히 고향 납세제 시행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히가시카와초는 고향 납세자를 마을 주주로 인정하고 주주증과 특별 주민증을 보내 실제 거주 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주들이 마을 만들기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이끌어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ただ寄付をして終わりだけではもったいないということで寄付をしていただいた後もですねその方々を株主という名前で台帳登録をし寄付した人に対して寄付をしていただいた後にもですね町のいろいろな情報をお送りしながら関係人口づくりを積極的に取り組むためにですね 마을의 천연 지하수로 재배한 쌀, 지역 특산품인 목재 가구 등 450개에 달하는 답례품을 개발한 것도 성공 전략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9,300만 원이던 납세 기부금이 2023년 현재 1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시행 1년을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지역의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36사단이 창설 6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가 열렸는데요. 참석한 시민들도 36사단에서 마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며 송판을 격파합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기합을 선보인 태권도 시범단. 이어서 펼쳐진 테러 진압작전.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들의 근거지를 정찰한 후 군사경찰대 특수임무대와 기동대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작전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테러범들은 순식간에 제압되고 인질이 구출됩니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주민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강원 남부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36사단이 창설 69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36사단이 정군 지역방위사단 중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부대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국군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지역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인근 초등학생들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한 육군의 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이후 펼쳐진 전투 장비 기동. 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이 굉음을 내며 연병장을 내달립니다. 무게는 25톤에 이르며 75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속력은 시속 70km에 달합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장비는 물론 장병들의 다양한 시범을 본 시민들은 연신 감탄의 환호를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 방위를 도맡고 있는 36사단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도 친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념식에서 선보인 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여기 원주 지역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지역의 그 발전 위해서 힘 많이 써준다고 들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셔서 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원 지역을 지키고 있는 36사단은 우리 지역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위원회가 선거비용 부정 보전 청구를 막기 위한 집중 조사를 벌입니다. 도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군위원회별 선거비용 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입니다. 강원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10년 전보다 15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전국 췌장암 환자 증가율이 7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영동 지역 췌장암 환자는 70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 80세 이상이 23%로 전체 환자 10명 중 8명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췌장암 환자가 증가한 건 건강검진 보편화로 췌장 이상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도 내 인구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성구 강릉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력에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절벽 앞에 놓인 대한민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자녀 출산 계획 의향이 3년 전에 비해 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볼까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로 9.4%포인트 올랐고 30세 미만은 15.7%로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로 10.3%포인트 줄었고 30세 미만은 19%로 13.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사상 최저를 기록해 충격을 줬죠.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미 있는 조사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돌봄 제도를 잘 구축한다면 국가 소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여야 정치권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8일) 춘천시 조운동에 춘천지역 노후준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후준비센터는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건강 여가 등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막연하고 불안한 노후 준비에 있어 우리 센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개소식에서는 노후준비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를 비롯한 14개 유관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신평농공단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신평농공단지는 물환경규제 제외지역으로 기업도시와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직접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오는 2027년까지 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19일 원주천 둔치에서 본격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40만 명 유치와 매출액 8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운영하면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시민들에게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4년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12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별마루 천문대와 동강을 잇는 봉래 동강지구 관광 명소 구축이 핵심입니다. 영월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국비 60억 등 모두 12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완성도와 속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 창업지원본부가 정부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내년까지 정부와 강릉시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관기관인 강릉 원주대를 중심으로 가톨릭 관동대와 강원도립대,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와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 사랑상품권 발행액이 기존 4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발행액 확대에 따라 월 모바일 발행액은 기존 26억 원보다 10억 원 늘어난 36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한시적으로 5월에는 기존 7%인 할인율이 10%로 높아집니다. 양구군이 올해 양록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6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장학생은 총 431명으로 대학생은 200만 원, 중학교별 최고 성적 졸업자는 80만 원을 받습니다. 양구군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공인 자폐센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자격 인증 및 지속교육 표준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인 자폐센터 인증은 직원의 80% 이상이 관련 교육을 받고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레고랜드는 자폐아동을 포함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인증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경찰청이 공모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돼 최적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된 실시간 신호정보를 미래 교통수단과 내비게이션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강릉 전역에 관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특히 운전자가 신호등 잔여 시간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돼 위험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오늘 8월까지 신호제어기 성능을 개량해 10월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